안녕하세요. 4월 27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7% 소폭 하락하면서 3,215.4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4,4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대, 외국인이 1,6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8% 하락하면서 1021.0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1,6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9억 원, 외국인이 1,46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네. 뵈니까 반갑네요. 맨날 뵈니까. 네네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되게 신기했어요, 전문가님. 네. 어제 방송에서 네. 이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걱정된다고 곡물 가격 네. 관련주들 잘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진짜 일제히 다 올랐잖아요, 많이. 네, 뭐 종목별로 조금 오른 게 있고, 네.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차차 그런 게 다 보이시나 봐요, 역시. 네, 조심하십시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다 보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지 이따가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 이번 주에 이제 그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이제 연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체 기업 중에 한 25%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다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77% 정도의 기업들은 이제 그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다. 아직까지 한 25% 정도의 기업들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의 그 상황들은 좋아졌다. 근데 좀 약간 좀 꺼림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약간 꺼림직하거든요. 지금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어제 0.18%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이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상 최고치가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목표치다 보니까 거기는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내일 모레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은 계속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데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금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해갖고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인도의 코로나가 지금 되게 심한가 봐요. 인도 쪽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좀 그 병원 같은 경우가 막 다 마비될 정도로 의료시설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서 좀 인도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유가는 좀 하락했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테슬라 어제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매출이 70% 정도가 오르고 순이익도 이제 여태까지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테슬라가 제일 먼저 기술주 중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런 모멘텀 속에서 지금 크게 가지 못하고 좀 버텨주고 있으면서 종목들이 돌아서 올라올 때 계속적으로 좀 포트를 조정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어요. 내일 연준 네. 회의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에서 증세안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의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아마 시장을 조금 본다고 할 때 아마 그 돈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텐데요. 일단 그 변곡점은 지금 여태까지 올라왔던 그 시장의 그 어떤 변곡점을 아마 내일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파월이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연설을 할 때 지금까지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지난번에도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시장에서 한번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차익 실현을 할 때 그걸 보고 하자, 뭐 그날 하자, 그날 그 상황들을 좀 보고 하자라고 해서 조금 약간 시장을 좀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 일단은 그래서 그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좀 어떤 준비를 좀 하자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포트를 관리하자라고,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조금 전에 네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실적 중에 순이익의 23%가 이제 비트코인 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은 실적이 아닌 비트코인을 차익으로 얻은 실적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기보다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의 판단은 맞았다. 예, 맞았고, 비트코인에 이제 나름 그런 리스크를 지고 이제 어떤 회사 자체에 어떤 베팅을 했고 회사에 도움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되는데, 회사의 이번에 수익이 이제 크게 났을 때 그 비트코인으로 해서 난 수익이 다음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그런 어떤 주가나 그런 부분의 변동성을 좀 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판단과 이제 제대로 된 배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냈고, 근데 다음번에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가 차량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고 어떤 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장의 참가자들은 그걸 기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 네. 이제 비트코인에 집어넣으면서 큰 돈을 이제 회사가 좀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좀 끌려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앨런 머스크도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대책을 뭐 내놓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순이익이 커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순이익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 때문인지 어쨌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 시간외에서.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어떤 기술주들도 좀 그런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챙겨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현금을 챙겨서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지금 그냥 포트를 조금 만들어 보자라고 네.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뭐 현금 소극적으로 하면 그냥 현금을 좀 확보해서 주식의 어떤 그런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상품인데 VXX고요. 네. 예, VXX라는 그 ETN이에요. ETN 상품이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제 시장이 꼭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연동해서 이제 만든 ETN 상품인데요. 일단은 빅스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빅스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 빅스 지수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눌리면서 그 전에 하단을 이제 여기 하단을 좀 지켜주면서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하단이 뚫리면서 지금 빅스가 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내려타다가 지금 빅스가 주가는 계속적으로 어떤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빅스는 지금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동성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빅스의 그 변동성을 가지고 만든 상품이 VXX라는 상품인데 이 VXX가 지금 $10 미만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액면 병합을 하면서 지금 39.75달러까지 지금 그 액면 병합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 빅스는 그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시는 인버스나 아니면 그런 곱버스나 이런 거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곱버스는 1%가 올라가면 1%가 시장이 하락하면 1%가 올라가잖아요. 곱버스 같은 경우는 1%가 하락하면 2%가 올라가죠. 근데 이 빅스는 그 이전에 이제 그 VXX 상품 같은 경우 보면 $12 수준에서 $7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뭐 5배, 6배가 빠진 게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면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크게 움직이니까 약간 보험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곱버스처럼 1%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2%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좀 그 변동성에 의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갔다가 하루에도 15% 오르고 20% 오르고 그리고 뭐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1-2% 정도 빠지면 이 VXX는 한 7-8% 정도가 올라가는 날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빠져도 안 올라가는 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시장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제 특히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이 이제 크게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 VXX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7-8%, 10%, 15% 정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포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뭐 팔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좀 보험으로 조금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이제 현재가에 맞춰가면서 조금씩 이제 가지고 가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상황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할 때까지 조금 가지고 있어 볼 만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 VXX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해지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피신도 할 겸 해서 조금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 VXX라는 이 상품 자체를 조금 인터넷 찾아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고 시장에 좀 해지를 거는 방안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나. 네, 그거 한번 추천이라기보다 일단은 그런 포트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위험성을 조금 분산을 할 때 좋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으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현금 확보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주식 비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 공포지수에 베팅하는 VXX 거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이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고요. 네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네.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그냥 경험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가볍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냥 뭐 적은 돈으로 그냥 경험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의 상품으로 그냥 봤을 때 이제 그 주식의 여러 종목들을 사서 포트를 만드는 것처럼 그 중에 뭐 현대중공업 대신 그냥 뭐 비트코인을 하나 사놓는다 이런
그런 어떤 의미로 좀 한번 보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 시장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주식시장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시장의 바로미터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체크를 하면서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상화폐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보면서 찾아보면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차트의 모양이고요. 일단 차트의 모양의 결론은 이더리움보다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확실히 좀 뒤에 있는 그런 어떤 가상화폐의 종류인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도에 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분할돼서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알트코인 화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트코인 할 때 그 알트코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그 외에는 전부 알트코인. 알트코인 안에는 뭐 리플,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지코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한 13조 정도 되고요. 이 라이트코인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요 것들이 이제 그 페이팔에서 결제를 해주는 그 가상화폐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채굴 그 업체인 비트메인사 회장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우지안 등의 그런 채굴업자들이 이 비트코인들이 지금 뭐 굉장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좀 막 과부하되고 이걸 몇 캐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랑 이 채굴 이 단체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 비트코인 이거 너무 지금 과부하돼 있고 거래량도 너무 많고 이걸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논의를 하다가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할을 시켜갖고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만든 거죠. 새로운 버전의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술 구조는 똑같고요. 기술 구조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고 다만 이제 그 용량이 좀 더 커요. 용량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이런 개입이 없이 이제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오마주로 해서 만든 건데 좀 더 비트코인 용량이 좀 작았다. 그래서 용량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채굴업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좀 아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됐고요.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면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해요. 등락이 좀 심하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 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찍고 1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30% 정도가 날아간 거죠. 30% 정도가 날아간 거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이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죠.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지금 반등도 사실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만큼 하락하고 아직 마지막 하락봉에 하나도 지금 되돌리지를 못했거든요.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상태고 이더리움은 지금 이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를 많이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5,500만 원까지 내려갈 때 제가 그 동생한테 했던 말이 이거 5,500만 원 정도에서 사면 반등은 있지만 이건 선수들의 영역이고 그 반등이 나올 때 6천만 원 초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6,5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초반 제가 생각했던 그 권역까지 지금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딱 여기에 걸려 있죠. 네, 이쪽 앞에 고점, 앞에 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딱 여기까지만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면 여기까지도 목표치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7천만 원 선까지. 7천만 원 선이 그 다음의 고점이죠. 다음의 고점. 그리고 하락하기 직전 가격이죠. 근데 힘이 세면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약하면 여기서 다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어떤 돌발적인 재료가 나오면 갑자기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이걸 진짜 큰 돈을 들고 있으면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요 가상화폐를 보는 큰 의미는 시장에 어떤 주식을 하거나 이런 금융상품을 할 때 또 하나의 금융상품에 어떤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그런 취지 하나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번에 조금 하락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좀 하락하고 나서 좀 저가에 살 수 있을 때 그 다음번에 좀 시장에 좀 히트를 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이 다음번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 그러니까 더 비싸지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7천만 원이 되면 이더리움은 300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됐다가 400만 원이 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흐름 틀 속에서 좀 장기적인 상승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다른 코인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굳이 한 종목을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이더리움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죠. 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약간 좀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그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뭐 수급은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수급을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관들의 뭐 매수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연기금은 뭐 계속적으로 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속에서도 지금 이제 코스닥만 가지고 좀 약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지금 연기금 좀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기고 있고 뭐 딱히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오늘 보면 코스닥의 어떤 흐름들이 앞전에 하락이 나오고 3일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또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봉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 약간 그 시장에서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시장의 호재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조정을 받다가 4월 달에 좀 미리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그런 어떤 그 이상의 뭔가의 서프라이즈가 더 있어야 실적 발표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표들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좋은 게 있어야 그래야 시장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오를 만한 명분이 사실 딱히 없거든요. 지금 또 하나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네. 원자재 시장의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이 사실 조금 약간 걱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곡물 가격들이 어제도 옥수수 가격이 막 급등을 해서 시장이 중간에 멈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3.6%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밀 가격도 오늘 3.4, 뭐 콩 가격도 4%. 지금 거의 뭐 이거 예전에 셀트리온 차트 보듯이 그냥 뭐 수직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뭔가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거 FOMC 회의할 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뭐 올라간다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근데 지금 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왜 무섭냐면요. 산업재 섹터나 뭐 은이나 뭐 이런 구리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때는 그냥 뭐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네, 근데 이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그 못 사는 나라들은 나라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동에서 그 예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무슨 꽃 이름이었는데 그 무슨 꽃 혁명이라 자스민 혁명이라고 했었죠. 그때 자스민 혁명 그 리비아에 막 카다피도 죽고 막 그렇게 막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물가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빵이나 뭐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밑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걸 뭐 먹을 게 이제 뭘 사 먹을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어떤 못 살겠다 뭐 갈아엎자 이래갖고 이제 독재 뭐 물러가라 막 이렇게 된 건데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그렇게 나라의 어떤 전복을 좀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물 가격들이 그렇게 상승하면 못 사는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들을 눌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장의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무섭다. 저희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의 마지막, 시장의 상승의 마지막 피날레가 항상 곡물 가격인데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이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이게 시장의 상승이 끝났나 하는 생각이 좀 약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일단은 제가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의 육감처럼 이 주식을 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육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지표를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면서 약간 경계감이 생기고 약간 이제 좀 약간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의 그런 어떤 공포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조심하는 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조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뭐 저의 육감을 믿고 다 매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약간 포트를 좀 조심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걸 느끼니까 약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하자. 남들이 다 지금 파티를 즐기고 막 실적 좋고 뭐하고 막 지수 더 가고 더 간다. 뭐 종목 뭐 계속 간다 막 하는데 내 종목이 만약에 빠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경계를 하자. 그리고 물렸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올 때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하자. 그리고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시장에 어떤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떤 형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내려가요. 다 내려가죠. 마이너스가 계속 나요. 마이너스가 계속 나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왔을 때 내 종목들이 플러스로 돌아오질 않아요. 내 종목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잖아요. 누르고 다시 오를 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내 종목들이 플러스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내 종목 마이너스 나죠. 지수가 올라오죠. 올라올 때 내 종목 플러스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종목들 그냥 손쉽게 막 30%, 40%, 50% 이렇게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슈팅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비율을 맞춰놓지 않으면 이렇게 시장이 요만큼만 조정이 내려와도 이 종목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만큼 올라왔을 때 내 종목 안 올라와요. 내 종목 안 올라오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한 이만큼 정도 올라와야 이제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현금화를 하지 않으면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대비를 해놔야 이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무작정 계속적으로 고를 하지 말고 한번 끊고 가자. 한번 끊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물렸던 종목들 지금 여기에 왔을 때 본전 오거나 수익이 됐으면
그러면 그 종목들을 한번 끊고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경계감을 좀 갖고 그리고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실적 발표가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딱히 오를 명분이 없다라고 우리 시장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의 급등은 앞으로 시장의 위험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자, 앞으로 현금을 많이 챙겨두자라고 조언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이슈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는 네. 바로 해운주의 날이었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네. 오늘은 철강주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철강주도 진짜 해운주 못지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철강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철강주가 지금 네. 연이어서 뭐 잔치 중이에요. 지금 계속 잔치 중이고 맞아요.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동국제강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동국제강을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묻고 싶어요. 네, 저도 묻고 네. 싶네요. 이거 동국제강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이거? 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쉬었다가 지금 슈팅이 걸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국제강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이 되고요. 만약에 근데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뭐 정답은 없죠. 근데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맞았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네. 이거는 이때부터 사실 그냥 갖고 있으신 분들이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못 갖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거를 계속 안 파실 생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더 올라가도 안 팔 거고 내려가도 안 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약간 좀 분할 매도를 하고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다시 쉬었다가 또 갈 수 있어요. HMM처럼. HMM도 5,000원부터 15,000원권역까지 올라왔다가 13,000원권역으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30,000원권역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냥 뭐 또 쉬었다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철강주를 한다고 하면 네. 저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좀 뒤따라서 가고 있어요. 뒤따라서 지금 가고 있고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매수를 하긴 했었어요. 일단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잘 매수를 했는데 참 이게 3일 안 가니까 왜 안 가지? 이러고서 팔았더니 다시 가네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일단은 철강주를 계속적으로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KG 동부제철도 그렇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뒤처져 있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가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의 어떤 그런 성격을 이제 보면 이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요 그룹 관련주들이요. 이 앞전에도 상승 보이시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간 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없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상승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건 경험자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동국제강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세아베스틸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강판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강판 관련된 그 회사들이 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강판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좀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앞전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한동안 쉬었는데 지금도 이제 거의 쉴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거의 맞죠. 지금 앞전의 상승과 뒤의 상승이 거의 비율이 맞으니까 아마 거의 일단 목표치까지는 온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뭐 휴스틸도 지금 꾸역꾸역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이 휴스틸도 그 신한그룹의 이제 회사인데 조금 그 배당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도 조금 건실하고요. 근데 일단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이 구간까지 지금 일단 오긴 왔거든요. 근데 좀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아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철강주들 올라가는 어떤 모양들을 보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또 NI스틸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전문가님. 네, 그 열연 대리점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네. 이제 그 포스코로부터 이제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대리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일단 NI스틸이 이제 그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장중에는 문배철강이 같은 회사인데 문배철강이 더 셌거든요. 세더니 갑자기 NI스틸이 뽑으면서 약간 이제 이 종목에 끼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문배철강은 이제 오히려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지금 NI스틸이 계속적으로 이 앞전부터 이 열연대리점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나중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올라갈지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었으면은 이 상승도 아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지루한 종목이어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전부터 계속 모양을 만들어 갔어요. 올라갈 거라는 어느 정도의 신호를 계속 시그널을 줬었고요. 앞전에도 이렇게 시그널을 줬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 그리고 나서 하락,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 이거 참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거 들고서는 오늘 이 상승 먹기는, 상승을 취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차트를 딱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떴다가 윗꼬리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다가 다시 밑으로 눌렀는데 오늘 다시 급등. 예, 이게 사실 가만히 들고선 그냥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 이거를 이 수익을 다 오로지 이제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었고, 그리고 오늘 사면철강, 예, 사면철강도 마찬가지 열연대리점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모양을 보면 이거 문배철강하고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똑같거든요. 지금 문배철강하고, 예, 문배철강하고 지금 모양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 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남스틸, 네, 경남스틸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좀 하기 힘들고, 동양에스텍 예전 시장에서는 예전이죠.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10년 전이죠. 예, 10년 전에는 네. 이 동양에스텍이 이 그 열연대리점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먼저 올라왔고 지금 모양을 만들었고, 오늘이 문배철강이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NI스틸 그리고 사면철강이 움직였죠.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열연대리점들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을까요? 예,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네. 동양에스텍을 하겠어요. 예, 동양에스텍을. 지금 이게 내일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 동양에스텍을 붙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이 종목은 만들어 놓고 지금 갈 자리만 만들어 놨거든요. 스탠바이만 해놨어요. 스탠바이만. 그래서 바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거든요. 동양에스텍은. 동양에스텍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와 약간 다르게 이제 예전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늦게나마 움직였던 종목들, 큰 종목들이 있어요. 황금ST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예전에 이제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오고 뭐 하면 이런 앞정에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연대리점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 수순으로 움직이는, 예, 황금ST 이 종목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 종목 약간 조정 주고 하면 약간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거래할 때 좀 귀찮을 수 있는, 그냥 약간 관심을 갖고 보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다 경험이거든요.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그다음 이게 움직이고, 그다음 이게 움직이고, 그다음 이 종목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황금ST 종목을 볼 필요 있고, 그다음 풍산, 예, 풍산이라는 종목도, 구리 관련주잖아요. 예, 풍산이라는 종목도 네. 이것도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데 또 이제 그 어떤 추세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풍산이라는 종목도요. 조정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근데 이게 되게 지루해요. 이 풍산이라는 종목 자체의 성격이 막 다른 것들 막 움직일 때 좀 약간 안 가나 하면 나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지루한 이런 성격이 있고요. 대신에 이구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구산업은 예전부터 이제 대창이라는 종목이랑 사실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2,000원에 샀는데 지금 4,000원, 4,800원 됐네요.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이건 샀어도
사실 2,000원에 사서 들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 이거 안 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밀죠. 예, 밑으로 밀어서 밀었다가 다시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은 아니지 않나. 여기서 한 번이 더 있다? 한 번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3파는 먹는 게 아니에요. 1파, 2파 나온 종목이 마지막 3파를 먹겠다고 여기서 조정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3파는 그냥 먹는 거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1파, 2파가 제일 크게 나오는 상승이고 그 다음 3파가 있긴 하지만 그 3파는 항상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 꼭대기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서 이 2파의 조정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구산업은 저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고요. 예, 대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구산업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시작된 게 이 원자재의 사이클이 이 순서를, 이게 주식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저는 이 순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 얘네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철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열연대리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황금 ST 풍산 얘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ST 풍산은 크게 시세를 내지 못해요. 그냥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시세인데 지금 현재 열연대리점의 시세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그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열연대리점의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열연대리점의 시세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열연대리점의 시세가 나고 나서 그 와중에 이제 황금 ST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겠지만 이구산업이랑 대창은 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끝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이구산업, 대창 그리고 한 종목 더 그냥 나중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서원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 서원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이구산업보다 더 대장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왜 못 갔냐? 서원 이거 왜 못 간 것 같으세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 이낙연 관련적으로 묶여갖고 앞전에 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 세력들이 이걸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이낙연으로 이미 벌써 이만큼 올라온 종목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구산업 대창은 원래 예전에 그 뒤에 후에 2등주, 3등주예요. 1등주는 서원이거든요. 서원인데 이 서원을 누가 먼저 건드려 놓은 거죠. 먼저 건드려 놔서 주가를 띄워놨는데 이 종목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종목은 아예 그냥 배제됐어요. 이번에 그냥 그 어떤 원자재 관련주에서. 그러니까 보통 테마를 할 때 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니까 나는 그 종목을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면 이두저도 아니어서 안 갈 수 있거든요. 이 서원이라는 종목 지금은 이 서원이라는 종목이 약간의 대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큰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근데 혹시나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오면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낙연 관련주로 올라왔던 그 부분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어떤 부분의 패턴이 나오면 이 종목도 나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뒤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인해서 앞전에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부담돼서 이거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이제 이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철강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목별로 흐름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철강주들 중에서 세아베스트가 동양에스텍, 황금에스티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최근에 이렇게 막강 파워를 보이고 있는 해운주와 철강주 이렇게 두 섹터를 굳이 한 섹터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포트에 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맨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질문을 맨날 하시는데 네, 돈이 없어요. 한 섹터만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해운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페노션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페노션은 의외로 조정이 좀 짧을 수 있다. 예, 페노션은 좀 그 조정이 좀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는 네. 또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해운주의 페노션과 그리고 철강주의 이제 세아베스틸이나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나오면 그 두 종목을 좀 보자. 좀 약간 덜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 두 종목 그리고 해운주의 페노션 그것 좀 유심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완벽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운주의 페노션 아니면 철강주 중에서 KG 동부제철과 세아베스틸 중에 눌림이 나올 때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순환이 나오는 걸 다 지켜봤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 이 순환 뒤에는 어떤 업종이 또 오를까요, 전문가님? 예,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네. 있는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철강 가격, 뭐 원유 가격,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면 뭐 물론 조선 해운주들도 뭐 물론 괜찮긴 하지만 종합 상사주들을 봐야 돼요. 종합 상사. 종합상사주. 예, 예전에도 제가 앞전에서 한번 언급을 아마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종합 상사 관련주들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때 당시에 GS 글로벌을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GS 글로벌이 이제 조금 상승하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GS 글로벌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앞전에 횡보권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눌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이거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자. 이거 조정 시에 매수하면 나중에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이제 이때 길죠. 이게 굉장히 지루해서 이 안에서 그냥 또 바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못 기다리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가는 요 정도까지밖에 못 먹는, 예, 다시 누르면 그냥 잊어버리는. 예, 근데 결국에는 또 오늘 이렇게 뽑으면서 올라가는데 요 상승의 신호를 보면서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가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고 앞전에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 눌러놓고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지고요. 현대상사, 현대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마찬가지 GS 글로벌처럼 앞전에 상승 나오고 윗골이 맞고 옆으로 기고 있죠. 이거 지금 모습 보면 GS 글로벌 이전 차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걸 버틸 수 있나? 네. GS 글로벌 앞전에 요거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보시면 지금 요거하고 똑같죠. 지금 요 상태랑 지금 똑같은데 이 이후에 조정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가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가는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유심히 좀 볼 필요 있고 현대 코퍼레이션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좀 담아놓고 기다려볼 수 있다. 예, 지금 옆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 있고요. LG상사는 약간 얘기가 다른데 LG상사는 지금 그냥 마이웨이 가고 있어요. 마이웨이. 그냥 본인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LX그룹의 주축이 될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숨어서 오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숨어서 일부러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회사가 그냥 요렇게 지금 계속 관심을 받지 않으면서 지금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LG상사가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요.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여기서 점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자사주를 1조를 산다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근데 여기서 자사주를 1조를 사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만 그냥 하고 그냥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눌리고 옆으로 길 때. 다음부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사자.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뭐 자사주를 1조를 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나중에 LX그룹의 주된 어떤 뭔가가 될지를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나중에 이렇게 급락할 때 자사주를 되게 크게 사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게 이슈가 돼서 점상한가를 가거나 할 때 이거 무서워하지 말고 눌릴 때 사자라는 얘기를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LG상사 약간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종합상사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급등한 GS 글로벌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상사 그리고 LG상사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를 다 뺏어가시고 네.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 멘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의 경험상 앞으로 종합상사주가 원자재 가격 상승 후에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뭐 GS 글로벌이나 현대코퍼레이션까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